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된 건데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개발한 교육 플랫폼 다채움을 활용한 수업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 모든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외식비가 1년 새 최고 5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불법 주차로 병목 현상이 심한 동남지구에 청주시가 노면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차량 통행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불법 주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8기대로 충청북도가 지역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 투구해온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충북을 중심으로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는 반면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8번째로 상정된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재석 210명의 의원 중 찬성 194표, 반대 5표, 기권 11표로 가결됐습니다.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의 요청으로 충북 지역 8명의 의원들을 비롯한 의원 28명이 발의한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1년 가까이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며 법안 폐기 우려도 나왔지만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 정계도 힘을 보태며 한 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규제에 묶여있던 충북과 중부내륙 지역 발전에 대한 국가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 계획과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국가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의 특별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다만 상임위를 거치며 삭제된 핵심 조항들은 추후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로, 철도 등 경제활동 기반 시설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수변구역 규제를 해제하는 조항들은 삭제됐습니다. 원안과 달리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설치도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특별법이 좀 더 실효적인 법이 되도록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규제에 얽매여 있던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이번 특별법은 내년 하반기부터 203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미호강 임시 제방이 지목된 가운데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고 조금 전 A씨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했습니다. 감리단장 외 6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각각 나누어 진행됩니다. 앞서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본부는 어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1호 공약으로 추진해온 교육 플랫폼 다채움이 오늘 공개 수업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내 3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내년 3월 도내 모든 학교 도입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태블릿에 나온 영상을 보고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봅니다. 아이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로도 풀어봅니다. 충북교육청이 개발한 교육 플랫폼 다채움을 활용한 과학 수업 시간입니다. 다채움이란 학생 개인마다 자주 틀리는 유형과 난이도 등의 학습 기록을 모두 축적해 AI가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업과 연계된 교육 자료와 함께 20만 개에 달하는 주요 과목 문제를 제공하고
학습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교사에겐 수업 설계를 위한 영상과 사진, PDF 등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수업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학생들이랑 상호작용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좋고요. 그리고 교사가 수업을 미리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시각적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윤건영 교육감의 1호 공약인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 개발부터 시험 가동까지 초기 비용만 18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교사들의 활용률이 관건입니다. AI 특성상 축적되는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가능한데 아직은 사업 초기인 만큼 누적 데이터량이 적어 기존 사설 플랫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과 연수 등에 다채움을 연계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 빠른 데이터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기기와 이 플랫폼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되고 현재 도내 3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와 소비자 단체들이 치솟는 지역의 외식비와 생필품 가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식비는 1년 새 최고 50% 넘게 올랐고 생필품은 평균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3대째 20년간 전통 묵 요리를 만드는 음식점입니다. 묵 한 그릇의 가격은 7,000원으로 청주 지역 평균 점심값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가격을 크게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접 식재료를 구입해 조리하고 인력을 줄여가며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가서 이제 물건을 선별해서 좋은 재료를 사오고요. 그거를 직접 저희가 손으로 다 다듬고 만들어서 손님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되고. 충청북도와 소비자 단체들이 지난달 도내 30개 품목 871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주시의 고기류 가격은 1년 새 최고 54%까지 올랐고 분식은 최고 30%, 패스트푸드와 중식, 한식이 최고 10%에서 2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0개 품목의 평균 가격은 1년 새 10% 넘게 올랐습니다. 청주의 충북의 30개 품목 외식비도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과 공산품 등 청주 지역 생필품 23개 품목 중 19개가 1년 전보다 상승하며 전년 대비 평균 9% 가까이 올랐습니다. 청주의 충북 23개 생필품도 9% 상승했습니다. 사과 한 알에 3,300원. 조금 더 맛있고 고급진 사과는 4,000원, 5,000원씩 해요. 밥 한 그릇 값이죠. 점심 한 끼도 10,000원 들고 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소비자 단체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음식량이나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가격 상승, 슈링크플레이션, 사업주의 생존 방법인지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인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식재료의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와 슈링크플레이션 억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들의 꼼꼼한 가격 비교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택지 개발지구인 동남지구의 불법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차량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병목 현상이 빈번했는데 청주시가 노면 주차장을 설치해 해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차난은 여전해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도로 양옆을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좁아진 탓에 차량들은 아슬아슬하게 서로 피해갑니다. 그나마 지나가면 다행입니다. 아예 꽉 막혀서 1시간 동안 병목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녁 시간 청주 동남지구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던 모습. 낮에는 사방을 감시하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불법 주차를 잡아내지만
점심시간이나 오후 8시 이후부터는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 진입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상인들과 청주시, 경찰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결론은 노면 주차장 신설입니다. 병목 현상이 잦았던 주 도로의 양옆 인도폭을 줄여 전체 65면의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교통 흐름이 첫째는 좋죠. 아직 주차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지만 교통 흐름이 좋다는 거에 너무 만족합니다. 정체 현상이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불법 주차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주도로에만 노면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건물 사이 도로는 곳곳에 법규를 위반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고정형 CCTV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이동형 차량으로다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병목 현상은 해결됐지만 불법 주차를 줄일 방법은 단속 말곤 없다는 건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쉬움 남은 세종 빛축제 개막식입니다. 지난 2일 2023 세종 빛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금강보행교인 이응다리 주변과 금강 수변 일대를 화려한 빛과 조명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끼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개막식부터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불새쇼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행사에서도 거대한 새가 아닌 작은 비행체가 날아다니는 수준이었고 시청사 벽면을 스크린으로 삼았던 미디어 파사드도 선명도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최민호 세종시장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었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좀 미흡하다. 개막식 행사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비축제로서의 시민의 기대라든가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시장으로서의 자부심 눈높이에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저 솔직히 들었습니다. 애쓴 부분도 있고 새롭게 시도해 본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미흡했다라고 솔직히 제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최 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처음에는 미흡했지만 잘 보완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연말까지 이어지는 빛축제인 만큼 시민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도록 수준을 끌어올리고 재해 행사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대중교통 무료화 폐지 시의회에서 비판입니다. 세종시가 2025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전면 폐지하고 정액권 개념인 이응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란희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박 의원은 세종시의 월 평균 버스 이용액은 12,000원이고 시민 중 약 90%가 한 달에 10,000원도 쓰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1만 원 미만 사용자들이 월 2만 원 정액권을 과연 구입할 것인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2만 원 이상 버스 이용객들과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액권에 대한 수요 조사 없이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택시와 장애인 쿨택시를 무료화해서 제외한 것은 면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고등학생은 무료지만 초등생은 유료라며 교통약자 무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대중교통 무료화 대신 도입할 예정인 이응패스가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조례안에 대한 세세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맞춤형 진로 교육 공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맞춤형 진로 탐색과 미래지향적 진로 진학 교육을 위한 진로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 진로교육원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빅데이터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탐구실과 가상로봇 수술을 체험하는 의과학실, 뉴스를 만드는 탐사보도실 등 11개의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배움의 공간인 진로도서관은 북카페 등 휴식 공간으로 구성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들이 지식을 나누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마련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진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진로 전담교사 네트워크 운영과 교사 연수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진로교육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해당 고등학교에서 직접 출력해 배부했으며 영역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돼 있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5일까지 각 대학별로 진행되며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1일 부터 정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제40회 충청북도 단재교육상 수상자로 사도 부문의 이주호 형석고등학교 교장, 학술 부문 강전섭 청주문화원 원장, 공로 부문의 NH농협은행 충북본부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주호 교장은 200회 이상 헌혈에 동참하는 등 따뜻한 인류애를 몸소 실천한 공로로, 강전섭 원장은 애국 애향의 단재 정신을 널리 확산시킨 공로, 또 NH농협은행 충북본부는 각종 공헌 사업으로 충북 교육을 적극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논란을 낳았던 학교 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는 정부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충북교청은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청은 이번 조치로 교사가 직접 담당하던 사안 조사에서 벗어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과 학폭 예방 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담 조사관이 교육지원청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자치연수원 내 농기계 훈련관이 복합문화공간인 가덕면 창작실험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2023년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사업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매세나협회, 벽산엔지니어링의 후원을 받아 문화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개관 전시로 오늘 27일까지 창작적 실험 작업을 펼치고 있는 고정원, 이창훈 작가 등 6인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충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은 뒤 이번 재인증 평가를 통해 2026년까지 민원실 우수기관 지위가 연장됐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는 충주시와 보은군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충북 발전에 든든한 동력이 생긴 셈인데요. 민선 8기 충북도정도 이를 계기로 계획된 많은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